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운석 낙하와 소행성과의 지구 충돌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천재지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엄청난 불덩어리들이 쏟아지는 재앙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 46억 년의 역사에서 이런 불덩어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졌다면 잘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6,500만 년 전 중생대 말 공룡이 멸종한 원인도 소행성의 지구 충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충돌로 인한 폭발력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동시에 폭발시킨 것보다도 10,000배는 더 강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 년 이상 지구를 지배한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 생물의 75%가량이 몰살되고 몸집이 작은 포유류와 조류, 곤충 그리고 양서류 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지름 180km의 웅덩이 흔적도 그 증거의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성체가 다 타지 못한 채 지상으로 떨어지는 물체인 운석이 매일 평균 100톤, 1년에 무려 4만 톤씩이나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작은 입자의 우주물질은 1초당 수만 개씩, 그리고 지름 1mm 크기는 평균 30초당 한 개씩, 또 지름 1에서 5m 크기는 1년에 한 개꼴로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름 50m 이상의 물체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1000년에 한 번쯤, 지름 1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50만 년에 한 개꼴이며 지름 5km짜리의 큰 충돌은 대략 1000만 년에 한 개꼴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 운석이 지상에 떨어지거나 소행성이 충돌할 경우 발생할 피해는 직접적인 1차 피해도 그렇지만 연이어 나타날 2차 피해가 더 가공스럽습니다. 만약 지름 수백 킬로미터의 대형 운석이 떨어진다면 운석은 지각을 1km까지 뚫고 들어가며 습시 2만 도까지 치솟는 고열로 인해서 땅은 젤리처럼 녹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이 튕기면서 운석과 주변 암석이 증발하고 엄청난 양의 암석과 용융 물질, 재, 그리고 기체를 날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표면은 파도처럼 요동치면서 수백 킬로미터 반경의 모든 생명이 끝장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폭발 바로 후에는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납니다. 충돌에 의한 먼지 구름이 지구 대기의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을 가리면서 충돌 겨울이 오고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을 가린 먼지가 없어지는 동안 지상에는 산성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비가 그치면 오존층이 없어진 하늘을 뚫고 태양의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의 봄이 약 2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자외선의 봄이 지나는 동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모든 생물은 절멸될 것입니다.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보다는 조금 작지만 유성체보다는 큰 천체를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소행성은 그 수가 수십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크기는 조그만 것에서부터 지름이 1020km나 되는 세레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운행 궤도가 지구 공정 궤도를 통과하거나 가까이 오는 것들은 지구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들 중
지름 1km 이상이 1,000개에 달하고 100m 내외가 10만 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소행성센터는 지름이 140m보다 크고 지구와 궤도가 교차하는 거리가 750만 km 이내의 전체를 지구위협 소행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기준 등록된 지구위협 소행성은 모두 217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지구위협 소행성들이 실제로 지구와 충돌한다면 이는 지구를 끝장내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름 10km 소행성 하나가 초속 20km 속도로 지구와 충돌하기만 해도 강도 8지진의 1000배에 달하는 격동이 지구를 휩쓸 것이며 대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지구 종말은 소행성 충돌로 올 것이라는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운석 낙하와 소행성 충돌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러시아의 첼랴빈스크의 소행성에 떨어져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친 뒤부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죠. 당시 소행성은 대기권에서 폭발해서 운석 소나기를 뿌렸습니다.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파는 주변 지역 건물 유리를 모조리 깨뜨렸습니다. 부상자 1,500여 명은 대부분 유리 파편에 다쳤습니다. 지름 17m 정도로 추정되는 미니 소행성이 이 정도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눈을 번쩍 뜨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뒤 미국을 중심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찾는 연구가 부쩍 활기를 띠게 되었죠. 충돌 위험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키면서 궤도를 바꾸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는 실제로 소행성에 원자력 엔진을 탑재하거나 근처 핵폭탄 투하 등으로 소행성 궤도를 변경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소행성들과 맞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천문학자들이 심각하게 걱정하는 소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신으로 불리는 거대 소행성 아포피스입니다. 2029년 4월 13일 지름 340m나 되는 이 철광석은 지구의 3만 1000km 이내로 근접해서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먼 거리 같지만 거의 충돌이나 마찬가지일 거리입니다. 지구에 아주 가깝게 접근해서 지면과 정지위성 사이를 통과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36년과 2068년에는 이보다 더 가까이 지구에 접근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성만이 지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행성 충돌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른 종류의 충돌들과 비교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충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성자별 충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폭발이 일어나고 100만 분의 1초 후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됩니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이 100억 년 동안 생성하는 에너지보다도 많습니다. 또 블랙홀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이 지구에 근접하면 지구의 대기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 블랙홀의 중력은 지구를 산산이 분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거대한 충돌인 은하의 충돌도 수억 년에 걸쳐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시속 15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40억 년 안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 은하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지구 또한 끝장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톤씩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생각해보면 이 우주 안에서 100% 안전한 곳이라고는 이제 한 군데도 없죠. 또 비록 그 확률이 크지는 않지만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원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